미국하고 유럽 시장에서는 한국 배터리 산업이 훨씬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미국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YOY로 20% 성장하고 특히 GM이 얼티엄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들이 상당히 고성장하더라. 회전 구간을 거치면서 되게 경쟁력 있는 전기차 모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회전 구간을 타파하는 되게 또 중요한 드라이버가 되고 있다. 26년, 27년 정도가 상당히 좀 극심해지는 구간에 들어가면서 K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좋아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25년, 26년 빅뱅 폭발론 아직 유효한가 한번 따져보죠. 제가 6가지로 한번 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대체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빅뱅 폭발의 크기가 당초 한 1년 전쯤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약해진 건 사실이고 또 그 기간도 경우에 따라서는 한 25년부터 시작은 되겠지만 26년 정도보다 한 27년까지 좀 연장돼서 조금 완만하게 빅뱅 폭발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해서 25년, 26년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24년에 이제 회복세도 약간 완만해지고 25년도 약간 완만해지고 26년도 당초보다는 좀 완만하지만 이 기울기가 27년에 이제 26년까지 많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27년에 성장의 기울기가 약간 낮아진다면 27년까지 이제 기울기 상승세가 이어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큰 그림을 보자면 저는 2030년 이후를 보자면 달라지는 건 크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2, 3년 범위 안에서의 그 경로는 살짝 경사도가 약간 완만해지면서 약간 달라졌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빅뱅 폭발이 없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26년까지 투자하면 투자의 성과는 정말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일단 경제 블록화에 따른 대중국 견제 흐름이 어떠냐? 이미 밝혀져 있는 거지만 미국, 캐나다 등에서 대중국 전기차 관세를 100% 부과하기로 했고 배터리에는 25%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관세보다 배터리 25% 부과 이거는 11월부터 작동하기 때문에 저게 이제 진행이 되면 중국 전기차도 막힐 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에서 배터리 관세에 관해서는 그 배터리에 쓰이는 소재, 부품 이런 것들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에 이제 중국산 비중이 또 더 낮아져야 됩니다. IRA 규제와 맞물려서 탈중국 소재 비중이 더 이제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죠. 미국 IRA 대상 소재 및 광물의 비중이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민주당 재집권 시에는 이 흐름이 너무 명확하고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이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서 주요 소재들에 대한 탈중국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EU의 중국 전기차 상계 관세 부과 10%대에서 30몇 %대 이제 그 관세가 부과될 텐데 개별 국가별로 중국이 어르고 압박해서 조금 완화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나 EU 전체적으로는 저 정책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원자재법, CRMA법 등을 통해서 중산 FFP 배터리가 재활용도가 낮아서 점점 분리해주는 구조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경제 블록화에 따른 대중국 견제 흐름은 여전히 유효하다. 되게 강력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변하지 않았고. 그러면 빅뱅 폭발론의 가장 이제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했지만 앞으로 커질 시장, 미국하고 유럽 시장에서는 한국 배터리 산업이 훨씬 더 큰 점유율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대중국 견제가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되게 강해지고 있다. 미국,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도 강한데 특히 인도 같은데, 일본 같은데 대중국 견제가 되게 강하지만 그럼 주요 시장 말고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는 중국 전기차가 많이 침투하죠. 근데 거기는 사실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금리 수준에도 사실은 많이 영향을 받죠. 이제 빅뱅 폭발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가 이제 높아지는 구간으로 가면서 그게 이제 캐즘하고도 좀 결부가 됐고요.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미국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지금 미국 전기차 판매의 80% 정도는 리스 및 할부로 구입한다.
리스도 사실 할부금리에 연동해서 사실 리스가가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 인상기에 지금 와 있는 그 오토론 할부금리가 평균 8%에서 한 5% 수준까지는 이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차 구매자의 한 80% 정도가 이런 금리에 영향을 받는 구매자라고 하면 당연히 금리가 수준이 낮아지면 훨씬 더 많은 수요가 생기겠죠. 우리가 수요라고 할 때는 현금을 다 갖고 이제 그 집이든 차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 부분 이제 뭐 부채에 의존하기도 하잖아요. 예, 자동차 같으면 이게 이제 바로 자동차 할부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상당히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게 8%일 때하고 5%일 때는 그 할부금리 부담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차값에 따라서 5천만 원 이게 할부금리 자체가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뭐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부담이 상당히 좀 크게 와닿을 수 있죠. 뭐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의 경우에도 이제 법인의 전기차 리스 구매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독일의 경우는 전기차 구매자의 60%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법인은 또 살 때 리스로 주로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 리스를 살 때는 당연히 할부금리의 영향을 또 받죠.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EU 국가들이나 뭐 한국을 비롯해서 예, 세계적으로도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뭐 예, 그만큼 예, 수요가 촉진된다고 봐야겠죠. 세 번째, EU의 CO2 배출 규제 강화 및 보조금 제기 가능성. 내년부터 강화된 EU의 배출 규제 시행으로 EU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판매를 늘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한병화 의원은 이거 별로 크게 영향 없을 거다 그랬다가 갑자기 어제 헷가닥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자, 네 번째, 경쟁력이 있는 전기차 모델 및 신모델들의 본격 출시가 이제 본물을 이룰 것 같다. 기아 EV3 이게 이제 글로벌 판매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세브레 에퀴녹스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판매되고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그 다음에 사이버 트럭 이제 지금 이미 이제 나오고는 있지만 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이제 저가 모델인 모델 2로 예상되는 게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이 부진한 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유럽 자동차 메이커들 빼고는 테슬라의 판매량 부진이 굉장히 사실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테슬라가 그렇게 부진한 이유는 지금까지 기존의 모델들보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한 모델들을 사실 내지 못했던 거죠. 신차도 계획대로 사이버트럭 같은 신차도 빨리 만들어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이제 모델들을 사고 타고 있던 사람들 외에 신차를 이렇게 사려는 수요들이 많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역성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드디어 뭐 그런 신차들도 좀 만들어내고 뭐 신모델도 만들어내고 하면서 이제는 조금 판매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런 테슬라 북미 시장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테슬라, 현대기아차, GM 등의 이제 전기차 판매 신장률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업체들 판매 신장률이 커지면 당연히 특히 북미 시장에서 커지면 이건 다 한국 배터리 3사의 수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당연히 뭐 그 아래 뭐 소재 업체들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다섯 번째, 리튬 및 주요 소재들의 가격이 바닥을 다지는 한편 중국 유해 시장에서 가격 차별화가 점진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캐즘 구간을 거치면서 EU 및 미국 배터리 셀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중국 유해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셀 업체들의 상대적 경쟁력 및 지배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캐즘 구간을 거치며 25년, 26년에 예상됐던 빅뱅 폭발의 강도는 당초보다 좀 약해지고 시기도 1년가량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 내연 기관차 수준의 보급형 전기차 및 배터리 개발이 본격화하고 글로벌 시장 내 한국 배터리 셀 업체들의 상대적 지배력은 이제 강화되고 있다. 이 캐즘 구간을 지나고 나면 한국 배터리 산업이 다시 큰 틀에서 빅뱅 폭발하는 것은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기사는 뭐냐면 EU의 이제 정책 규제가 얼마나 이제 뭐 길 거냐에 관한 건데 저기 보면 최근에 TNE라고 하는 Transport and Environment라고 하는 그 리포트 내용을 이제 요약한 내용입니다. 이 리포트는 뭐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서 한번 보십시오. 그 EU의 자동차 업체들이 25년 기후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EV 판매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예, 라는 거고요. 전기 자동차는 25년에 20에서 24%의 시장 점유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새롭고 저렴한 모델의 유입과 규제 준수 요구 사항에 의해 이런 흐름이 주도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T&E 모델링에 따르면 BEV 순수 전기차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내년에 EU 배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CO2 배출량 감소의 약 60%를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급정은 부분적으로 24년과 25년에 25,000달러 미만의 가격으로 출시되는 7개의 새로운 완전 전기차 모델,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이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EU 시장에서도 저는 전기차 모델들이 가성비 모델 전기차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모건 스탠리 리포트를 한병화 의원이 반박하면서 뭐 전기차 안 만들고 많이 안 팔고도 뭐 다른 다양한 믹스로 뭐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게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CO2 배출량의 60%를 그 전기차 판매로 맞출 수 있는 건데 저 60% 부분을 줄이고 약화시키면서 다른 믹스를 통해서 하이브리드라든지 다른 믹스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BEV는 새롭고 저렴한 모델이 넘쳐나면서 판매되는 신차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한편으로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한병화가 이야기하는 규제 이야기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성비 좋은 전기차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유럽 집행위원회 그 다음에 독일 정부도 모두 기존 목표에 대해서 배출량 목표 말하는 거죠. 제하긴 했고요. 그래서 저 CO2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25년 목표를 약화시키는 자동차 산업의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T&E는 EU의 자동차 CO2 규정이 효과적이며 CO2 배출 규제가 효과적이며 제조업체를 전기화로 계속 이끌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EV 채택을 용이하기 위해 국가 정책을 통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타겟팅된 보조금 제도가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리포트에 나와 있는 이제 뭐 표인데요. 완성차 업체들이 BEV 모델을 24년, 25년에 론칭하는 BEV 모델의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많이 의존하고 있다. 저희 보면 약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25,000유로, 우리 돈으로 3,500만 원 정도 이하 그 가성비 좋은 전기차들이 이제 마스크차 업체들의 핵심 전략이 될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New Ioniq EV, 뭐 기아 EV3, EV4, EV5까지 새로운 그 모델들이 쭉 나오고요. 저런 모델들은 25,000유로 이하 가성비 모델이다. 저런 것들이 또 시장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25,000유로 이하 가성비 모델이 시장이 이제 론칭되는 게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또 계속 늘어나고 26년, 27년에도 예정돼 있고 그 26년, 27년은 아마 저게 다가 아닐 겁니다. 뭐 그거는 이제 지나면서 더 모델들이 나오겠죠. 기존에 20년, 21년에 나왔던 것들은 저게 이제 좀 성능이 사실 좀 많이 떨어지는 것들이었고 22년, 23년에 없다가 올해부터 이제 캐즘 구간이라고 하는 올해부터 보호평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게 이제 사실 한편으로 캐즘 구간을 극복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거죠. 아까 이건 이제 뭐 독일 정부가 폐차하고 전기차 사면 900만 원 보조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2구 환신이라고 하죠. 중국식 표현으로. 2구 그러니까 낡은 것으로서 환신 새로운 것으로 바꾼다. 바꾸면 보조금 준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그 김철중 애널의 리포트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25년 유럽 연간 판매량을 그래서 우호적으로 변해가는 정책 기조에 따라서 연간 성장률이 한 24% 정도에 해당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상당 부분 이제 회복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왜 CO2 배출 기준이 내년부터 이게 강화되는 흐름이냐. 이건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21년부터 24년까지 1, 2, 3, 4, 4년간 적용되던 그 타겟이 내년부터 해서 다시 4년간 그 한 계단 더 낮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규제의 수준으로 보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출량으로 보면 더 감축해야 되는 한 단계 더 감축해야 되는 그 기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저걸 맞추지 못하면 그 업체들이 뭐 어쩌면 조 단위의 그런 페널티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 단위라는 게 그냥 단순히 매출 개념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순이익에서 1조가 날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게 아니거든요.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 보면 NEDC하고 WLTP 라는 이제
그 저거는 연비 측정 규제입니다. 연비 측정 방식을 나타낸 건데, 예, NEDC 같은 경우는 뭐 주로 이제 좀 실험실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WLTP는 실제 주행 모드에 가깝게, 예, 그 주행 환경에 가깝게 테스트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EU에서 탈중국 배터리 생산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온쇼링이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유럽 자체에서 이제 스플라이 체인을 구축한다는 거죠. 유럽에서 대부분 공급할 때, 스플라이 체인을 구축할 때는 CO2 배출량이 62% 줄어들고, EU의 전력 그리드를 사용해서 유럽에서 만들 때는 37%. 대부분이 그 중국이 지배하는 그 스플라이 체인을 이용해서 만들 때는 저걸 이제 기준을 100으로 잡았을 때 62%, 37% 이렇게 이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중산 배터리는 다 기본적으로는 중국 광물 소재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걸 탈피하고 만들어야 CO2 배출 규제를 확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게 중국산을 쓰기가 어렵다. 한편으로는 저 페널티 규제에 따라서 CO2 배출 규제 자체가 한편으로는 그 국내 배터리 산업의 호의적인 규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럽 지역의 배터리 생산 캐파 구축 계획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요 EU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면서 노스볼트라든지 파워코라든지 베르코아라든지 노르웨이의 모로라든지 배터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가동이 늦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그 배터리 생산 캐파 구축 계획도 많이 축소가 됐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도 타격을 입지만 유럽 시장 내에서 유럽 업체들 자체적으로 미국과는 다르게 유럽은 자체적으로 배터리 생산 캐파를 구축해서 조달하겠다는 목표가 되게 강했는데 이게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중국하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남는데 그 중국은 뭐 또 한편은 아까 말씀드렸던 CRMA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또 아리백 규정 이런 것들을 맞추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중국 업체들은 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국 업체들이 더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 배터리 업체들이 캐즘 구간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약화된 그 틈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철중 애널 자료인데 미국 EV 구매자 리스 및 파이낸싱 이용 그러니까 파이낸싱이라는 게 이제 할부 이용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용 구매 비중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할 때 83.4%에 이를 정도로 구매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부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그 수요가 촉진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 오토론 금리와 EV 판매 증감률 추이를 보면 부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오토론 금리가 오르면 그 EV 판매 증감률이 이제 처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물론 저게 꼭 금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상당한 정도의 뭐 상관관계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토론 금리가 높은 것 자체가 그 전기차 판매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촉진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대인 TV를 잘 따라오셨으면 제가 했던 이야기들이 뭐 바로바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큰 흐름에서 보면 결국 대체로 맞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걸 많이 하긴 하실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상반기에도 제가 미국 전기차 시장의 본 게임은 하반기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실제로 미국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1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계속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을 대체로 보이는데 7월까지는 아직 그 데이터가 조금 불확실했지만 8월 들어와서 확실히 딱 나타난 게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YOY로 20% 성장하고 특히 GM이 얼티엄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들이 상당히 고성장하더라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뭐 국내 2차전지 주가가 상대적 강세를 보인 뭐 배경이 되기도 했죠. 얼티엄 배터리 사용한 전기차, GM 전기차들이 저렇게 가파르게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많이 부진했는데 이제부터 다시 이제 점진적으로 좀 회복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거 보여드린 것은 역시나 이제 김철중 애널 리포트인데 여기 보시면
그 소재 가격이 그 올해 들어와서 한 몇 개월 전부터는 추가로 더 하락하지 않고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가로 크게 하락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죠. 뭐 향후에 업황을 좀 감안하면 여기서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고 설사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 하락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 같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닥을 좀 다지다가 반등하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제너럴 모터스가 업계 판매량을 이제 뭐 능가할 정도로 지금 잘 팔고 있다 이런 건데요. 24년 7월과 8월 1위 판매량이 이제 2분기 전체 실적과 거의 2달 만에 판매량이 2분기 전체 실적하고 맞먹을 정도로 잘 팔았다라는 것이고, GM이 이제 포드를 앞질렀고 테슬라와 현대자동차 그룹을 추격하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현대차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근데 현대차도 워낙 지금 뭐 현대 기아차도 워낙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세브레 에퀴녹스 같은 경우에 세금 공제 전에 35,000달러에서 시작한다고 역시가 아직 판매되지는 않았고, 근데 추정 주행거리가 300마일을 넘는 가장 저렴한 EV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아마 올해 말에 25년 모델 연도 차량을 출시되면 그 상당히 가성비 높은 차여서 많이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뭐 나와 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 아이오닉 5, 6, 그 다음에 기아 EV6, EV9이 그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 근데 GM이 이제 열심히 추격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 김희재님 정리한 내용을 보면 전월 대비 7월에는 18.7%에서 8월에는 35.7%까지 전월 대비 성장했다.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 Y 주니퍼 그 내년 여름에 출시가 예상되는데 기존 모델 Y 판매량의 2배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물론 이제 출시기는 이제 변동될 수 있지만 저게 나오면 상당히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저게 25년이기 때문에 저런 것도 이제 빅뱅 폭발을 계속 현실화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움직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테슬라도 회복세로 들어가면서 주가가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이 EV 관세 인상에 이어서 커넥티드 카, 소프트웨어 기반의 커넥티드 카들까지 제재를 해서 중국산이 점점 발붙이기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뭐 전기차 시장이 주춤한 사이에 상대적으로 ESS가 되게 고성장하고 있고, 또 여기서 보는 것처럼 EV3 같은 차들이 가성비 차들이 나오면서 저렇게 시장을 또 이끌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뭐 정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전 구간을 거치면서 되게 경쟁력 있는 전기차 모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회전 구간을 타파하는 되게 또 중요한 드라이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전한 유럽 배터리 때문에 한중 이파전 구도가 이제 강화되고 있고, 내년부터 다시 성장은 하겠지만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ACC가 이제 노스폴트랑 연결돼 있고, LG 엔솔이나 중국 업체들의 이제 상대적으로 그 유럽의 이제 배터리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한국 업체들이 훨씬 더 유리한 구조에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국내 업체들 중에서도 LG 엔솔, SK온은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데, SK온이 그동안 뭐 작업난에도 시달리고 포드의 전기차 판매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큰 폭으로 늘지 않아서 좀 고전했었는데, SK온이 이제 뭐 현대차 배터리 양산을 이제 4분기부터 시작하는 흐름이 흐겠다고 하죠. 이렇게 될 때 SK온이 연내 흑자 전환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K온이 이제 가동이 들어가면 에코프로 BM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이제 개선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미국 공장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다 저거는 뭐 전액에 관해서는 다 엔캠이 일단 기본적인 수혜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알박 같은 경우, 삼알미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혜를 보고요. 제일 확실하게 수혜 보는 건 뭐 SKC의 동박이죠. 그래서 SKC가 2분기 그 실적 컨퍼런스 콜 할 때 이제 4분기에 SK1 향으로 물량을 공급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게 이제 바로 저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14개 주에 25개 배터리 기업에 4조 원을 지원한다. 중국 공급망 탈피 노력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요. 뭐 하여튼 미국 정부의 지원은 또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고, LG 화학이 PPES 이게 이제 Prime Planet Energy and Solutions라고 이 도요타 자동차하고
그 파나소닉의 합작사입니다. 합작 배터리 회사인데 여기 LG화학이 NCFA용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거고요. 이만큼 계속 국내 소재 업체들도 계속 뭐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의 그 상무님이 나오셔서 그 올 봄쯤에 저희 선대인 TV에 나오셔서 이미 설명했던 내용인데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캐즘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뭐 캐즘일 수 있고 또 중국 업체들이 이제 공급 과잉이라고 하니까 그걸 다 중국 업체들의 공급 과잉 물량까지 따져서 공급 과잉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뭐 그걸 그래서 뭐 한국 배터리 산업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대중국 경제는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고 캐나다 같은 나라 뭐 멕시코도 따라가고 있고 이유는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 부분은 뭐 중국을 하여튼 견제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을 제외한 탈중국 시장에서 보면 동박은 26년을 기점으로 그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거다. 저게 이제 또 빅뱅 폭발의 하나의 주요 그 이유가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쇼티지 나는 것은 전액 그리고 전액의 리튬염 이거는 뭐 북미 쇼티지가 너무나 명확하고요. 특히 전액 같은 경우는 IRA 세제 규정에 따라서 전액하고 분리막의 경우는 그 미국의 캐파가 있어야 되거든요.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일본 업체들이 그나마 이렇게 조금 메워줄 수 있지만 전액 같은 경우는 중국이 빠지면 다 한국 업체들이 메워야 돼요. 그래서 전액 그리고 그 전액의 원가의 40%를 차지한 게 리튬염이니까 그 전액하고 리튬염 쇼티지가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사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하면 그 큰 흐름을 보시고 저는 뭐 투자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동박만 하더라도 탈중국 시장을 따지면 저게 26년부터 쇼티지 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이엔드 고품질 동박 쪽으로 가면 저 쇼티지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걸 생각하시면 큰 틀에서 뭐 중국하고 합쳐서 뭐 공급 과잉이고 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적어도 북미 시장 큰 흐름에서 연동돼서 움직이는 유럽 시장을 봤을 때 그 26년 정도 가면 각종 소재들이 어마어마하게 특히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쇼티지가 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쇼티지가 나면서 수요가 늘면서 판매량 자체도 전기차가 많이 생산되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누리는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배터리 3사의 공급량도 늘어나겠지만 그 각각에 대해서 그게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들의 쇼티지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질 거다. 그래서 그 자체로 판매량 자체가 늘어난다. 즉 Q가 늘어나는 한편으로 또 한쪽에서는 쇼티지가 벌어지기 때문에 프라이스, P가 올라가는 효과가 생길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 이런 걸 따질 때 Q하고 P가 동시에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그게 25년, 26년에 점진적으로 나타날 흐름이고 특히 26년, 27년 정도가 상당히 좀 극심해지는 구간에 들어가면서 K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좋아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빅뱅 폭발론의 기본 생각인데 큰 틀에서는 여전히 저는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